이것도 아까 뭐 비슷한 것들인데, 여기 이제 뒤에 나온 거는 이게 서울대에서 그 사정관님이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PT 몇 장 얻은 건데, 평가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본다 그런 건데, 여기도 보면 제일 강조하는 게 뭐 교내 수상 실적은 상을 많이 받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수상 실적의 의미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수상 실적도 이렇게 연계해서 많이 본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이 수상 경시대회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가, 이것까지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일 많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자율문항 자체가 독서에 대한 기록 쓰게 돼 있죠. 혹시 보셨나요? 서울대는 독서를 제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독서의 핵심은 저기 네 번째 보면 자발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발성은 서울대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의 사정관님들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독서를 했다 그러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스스로라는 관점이 뭐죠? 학교에서 시킨 거 말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더 읽은 책이 있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성여고 학생이 성신여대에 지원을 했다. 그럼 한성여고 애들 생활기록부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써 있는 거 있죠. 이걸 학교에서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심리학과에 가고 싶어 했는데 심리학에 관계된 책을 따로 또 읽었다. 그러면 그게 되게 높은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이제 책을 읽었다. 근데 읽었다고 거기다 썼으면 진짜 읽어야 돼요. 그 거짓말하면 다른 거 다 이렇게 진실성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거 잘한 것까지도 진실성은 없어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소서에 쓴 거는 진짜 활동한 거, 진짜 읽은 거 써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혹시 면접 있는 대학을 간다, 면접을 이제 한다고 하면 자소서라든가 이렇게 생기부에 써 있는 책 있죠. 안 읽은 거 있으면 읽고 가야 돼요. 그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학교 학생 보니까 자기가 광고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읽은 게 생각이 안 난다고 다시 읽고 가라고 했거든요. 진짜 그 책에서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광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 요것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하겠지. 체크하고 있다가 몇 개 포인트 물어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진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거 많이 강조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리더는 옛날처럼 뭐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고 이렇게 요새 뭐 소통, 통합, 화합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이제 있으면 그거 쓰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을 생기부에다 써주셔요. 그럼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보시면 되고, 봉사학과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마인드가 변했는지, 느낀 점은 뭐였는지 이런 걸 잘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관심인데요. 우리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비교과가 우수해서 그거로 대학 간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20명 갔다고 같은 거예요.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해야지. 그쵸? 제가 참여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할 때 이제 뭐를 또 이제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그룹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룹으로. 그럼 그룹으로 했을 때 너는 무슨 일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묻어갔는지 주도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도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정리해보면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어떤 활동이든지 자기가 능력 있고 관심 있는 것만 나서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할 때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면 속된 말로 나중에 쓸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쓸거리가. 쓸거리 없어서 고민하는 애들 많아요. 제일 선생님을 당혹하게 하는 애가 어떤 애냐면요. 10월 18일 날 이제 원서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한 16일쯤 와서 저도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소심하게. 그리고 선생님은 속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난리가 나죠. 이걸, 그러면서. 근데 쓰려고 보는데 진짜 쓸 게 없는 거예요. 애 생기부 보니까. 애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때 와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특징이 대부분 이제 친구가 막 쓰니까 자기도 흔들려서 나 이거 못 쓰면 대학 못 갈 것 같다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잘라요.
6개 쓰는데 그 기회가 입사 아니고 다른 거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입사는요, 이런 애도 떨어져요. 내신 전과목이 1등급인데 공부만 하고 아무런 활동 없는 애 있죠. 얘는 1단계만 합격해요. 그런 애가 전형적인 애들이에요. 최종은 다 떨어져요, 걔네들은. 그걸 표현하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뭐 한 3등급이나 이렇게 하다가 꾸준히 공부해서 1등급으로 올라갔고, 그 1등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뭐 책도 많이 읽었고, 활동도 많이 했고, 이런 애들 있죠. 걔네가 훨씬 잘 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입학사 정관제 전형으로 합불의 사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전과목 1등급인 애가 떨어진 거예요. 걔는 다른 활동이 없었으니까 걔는 대신 다른 전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사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이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논술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논술의 영향력은 뭐 대부분 대학 보면 논술 몇 퍼센트, 학생부 몇 퍼센트 이렇게 뽑는다고 하죠. 논술인데 실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능이에요. 논술 전형은 아직도 수능 전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죠? 최저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최저를 맞출 때 지금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모의고사 보는 거하고 나중에 수능하고 결과 다른 거 아시죠? 유감스럽게 달라요. 모의고사는 누가 보는 거죠? 재학생끼리. 수능은 누가 들어보죠? 근데 재수생 앞에 꼭 몇 글자가 더 붙어요. 고득점 또는 상위권. 죽여버리고 싶죠. 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가 누군 줄 아세요? 대학 다니면서 또 보러 오는 애들. 나중에 그 입장이 되면 쓰라고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그런 애가 제일 밉죠. 요즘에 이제 저희 학교에 중앙연구원 가면 큰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재학생들이 앉는데 제가 거기 앉지 말라고 하거든요. 또 그 자리에 앉으면 내년에 앉는다고 해도 뻘떡 일어나요. 그 자리가 재수생들 원서 쓰는 자리거든요. 거기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궁금하니까 가서 막 보고 앉아있고 그러는데 내년에 올래? 그러면 애들 뻘떡 일어나서 막 가는데 오늘도 보니까 꽤 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논술을 수능 보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운데 이렇게 좀 많이 설명해요. 등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등급이 어디까지예요? 4%라고 하죠. 상위 4%요? 그럼 100분위로 어디까지예요? 여기서 답을 잘못 말하면 이제 애를 바보 만드는 겁니다. 100에서 4%면 96일 수 있고 4일 수 있죠. 어느 쪽일까요? 4요? 4는 꼴등인데요. 그 1등급은 100에서 대부분 96까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100명을 쭉 세웠을 때 우리 아이의 위치,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가 100분이거든요. 100분위는 제일 좋은 게 100이에요.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9등급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아이 100분위가 4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웃을 거예요, 뒤에서. 비웃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니까 96까지죠. 2등급은 어디까지? 위에서부터 11%까지라고 하니까 89까지일 거예요, 89. 그러면 모의고사 봤을 때 우리 애가 89 간당 유지해서 2등급 2개 나왔어요. 걔 수능 가면 거의 3등급으로 떨어져요. 왜 떨어지죠? 아까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걔네가 와서 위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누가 재수 많이 하는 거야, 아무래도. 아니, 못하는 애가 뭐라 재수합니까? 공부하기 죽기보다 싫은데. 그래서 저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1등급은 한 1 정도 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6이 아니고 한 97 정도는 맞아야지 나중에 수능에서 1등급 나올 가능성이 크고 2등급은 89가 아니고 90 내지 좀 더 안정권이면 뭐 91. 그럼 애들 미치죠. 89를 어떻게 맞춘 건데 거기서 또 빼라고 하니까 그거 빼는 건 살 빼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실제로. 근데 그 정도가 나와야지 나중에 감안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4월에 국어 2등급, 그 다음 달에 뭐 수학 2등급 나왔어요. 그럼 2등급 나온 경험 2번 있으니까 2등급 나올 수 있다. 절대 아니거든요.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가지고 로또처럼 다 기대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입시는 그렇게 안 되니까 마지막 판단하실 때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기대치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기대치에 충족이 안 되면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요맘때쯤 학교 와서 1년에 한 번씩 학교에 변해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애 있어요, 저희 학교도. 4번 본 애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 나중에
처음에 떨어져도 추가 합격되는 기회가 많을 거다. 이거는 최저학력 기준이 어렵다는 뜻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보셔야 되겠구나. 그래도 논술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많은 대학들도 역시 어디예요? 역시 보내시고 싶은 대학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그나마 버틴 거예요. 누가 버틴 거죠? 상위권 대학에서 버틴 거예요. 이런 대학은 더 멋지죠. 애들 생각해서. 논술인데 최저가 없다. 이거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럼 이런 대학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떻죠? 경쟁률 엄청나죠. 예전에 동국대학교가 논술 전형에 최저를 지금 있는데 없앤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논술 시험 보러 가는 애들 말에 의하면 3호선 동대 입구역이나 4호선 충무로에서 내려서 서 있으면 밀려서 동대 올라갔대요. 진짜로. 그냥 동대 방향 몰라도 된대요. 애들이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동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박하면 퀵 서비스 오고 이제 그 목숨 매달고 오는 일 있잖아요. 그게요, 경희대까지, 이대에서 경희대까지 25분에도 갔대요. 저희 학교의 경험담이었어요. 근데 둘 다 떨어지죠, 그러면. 두 개 볼 수는 있죠. 근데 집중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앞에 대학 보면서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 집중 안 되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몇 개를 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몇 개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느냐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넘기겠습니다. 적성은 아까 이제 많이 없어졌다. 근데 뭐 그래도 몇 개 대학은 남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가 입학을 하려고 할 때는 더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요게 이제 입시에서 최고의 변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의대가 복귀했다. 여기 보면 2015년 현재 고3 아이들이 쓰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 다 해서 960명이 늘어났죠. 근데 내년엔 더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 비해서는 똑같이 늘은 거니까 이게 계속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가겠다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남 애들은 한 반에 뭐 10명 이상이 다 의대 쓰겠다. 그럼 나중에 의사가 너무 많겠죠. 지금도 많아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들끼리는. 한의사인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대학 들어갈 때는 한의사가 이렇게 인기가 안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졌대요. 아, 좋구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다시 내려가가지고 문 닫는 친구 되게 많고, 아, 그때 대학에서 남으라고 할 때 남을 걸, 이런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도 그럴 거예요, 이제 의사들도. 이제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자연계 쪽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변수가 생길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시 모집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수시에 최대한 노력해서 수시에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성균관대가 작년에 2월 된 인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69%. 되게 많이 넘어갔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최저가 무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대하고 항상 이제 서강대 다음에 성대나 중대나 여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본 학교 자체 위상을 높게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지하게 높다. 그러면서 최저를 많이 높이거든요. 그럼 처음에 붙은 애들은 그 최저로 붙죠. 근데 얘네가 그 대학이 확정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자연계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올해. 의대 막 정리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공대 정리되겠죠. 그럼 성대나 한대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추가가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는 너무 높여놔가지고 뽑을 수 있는 애가 없었던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뽑을 수 있는 애가 없었던. 정시 모집이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다 아시죠? 수능 몇에 학생부 몇이다. 근데 실제로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제 똑같은 점수인데도 각 대학마다 산출하면 결과 다른 건 아시죠?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점수 가지고 가장 유리한 대학 찾기를 꼭 하셔야 되겠죠. 그걸 누구랑? 학교에 가면 그거 다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학교에 가서도 하기도 하지만, 뭐 이제 사교육 업체도 찾아가서 하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둘의 입장이 달라요. 학교하고 학원의 입장이 다른 걸 아시죠? 학원이 훨씬 더 공격적이죠. 왜죠? 떨어지면 또 올 수 있으니까.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들의 그 어떤 기대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여러 군데 가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라도 우리 아이가 이 점수로 붙을 수 있다는 얘기 들으면 안심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결국 또 거기 이제 찾아가겠죠. 근데 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재수해서 잘 되는 애들을 보는 게 어려워요. 대부분 재수해서 누가 잘 갔다 이렇게 막 소문 막 나죠. 근데 다 나나요? 극히 일부 나나요. 프로야구 선수 1군 생각하시면 돼요. 1군에서 뛰는 선수 몇 안 되죠. 근데 그 뒤에 2군에서 한 번도 못 나가본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본 애가 나와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다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평소에 애가 행동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애가 1년을 더 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답을 얘기해서 미치죠. 그리고 또 그걸 또 어떻게 1년을 경험을 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뭐라든지 약간 컨트롤이 좀 되잖아요. 다녀야 되니까. 근데 학원은 어떨까요? 얘가 학원 포기한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처럼 전화해서 왜 안 오니 막 이렇게 할까요? 안 오면 끝이죠. 걔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걔 책임질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어떤 고비가 있을 때 그게 이렇게 확 떨어지면은 그거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 어떤 애들이 있죠? 이거 심한 애들 있죠. 감정 기복 되게 심한 애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들은 사실 저희도 힘들 때 있어요. 이게 모의고사 보면 어떨 때는 잘 나오는데 어떨 때 툭 떨어지고 얘가 수능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재수라는 그 단어 자체는 정말 재수 없으니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재수라는 단어를 입버릇처럼 하시면 그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장수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게 재수입니다. 처음부터 재수시켜야지 마음 먹으면 애도 쉽게 포기해요. 그럼 그 아이는 매년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고 뭐 유학 보낼 생각이 있고 해도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표현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유학 보낼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빠 일이 안 되면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너무 그렇게 애가 편안한 쪽을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애들은.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대학 찾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자연계 아이들한테 인문계를 이렇게 교차 지원할 수 있게 또 허용한 대학들이 일부 있어요. 그게 있다고 하는 대학 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과에 자연계가 쓸 수 있다고 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어떤 대학이냐면 여기처럼 수학에 국어에 A하고 B가 다 쓸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문계 자연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인문계들이 자연계로 넘어오면 점수가 높아요. 왜 높죠? 같은 라인에서 봤을 때 100분위 비교하면 인문계 점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 정시에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복잡하니까 이거는 하지 마세요. 정시는. 그러니까 수시에 가시라고요. 그리고 피가 마릅니다. 온 가족의 혈색이 달라지고요. 그 여학생들은 10월, 11월에 붙은 애하고 2월 말에 붙은 애하고 한 10살 차이 나요. 딱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붙은 애 얼굴 보면 그때부터 얼굴에서 광택이 나요. 슈커트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2월 달에 붙은 애는 정말 고민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요. 근데 걔네가 이제 3월, 4월에 학교 나타나면 또 달라지죠. 이제 편해져서 오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게 많아요. 휴대폰 달라지고요. 근데 휴대폰은 제일 늦게 붙은 애가 최신형인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거 막 사달라고 하면 사주시잖아요. 근데 10월, 11월에 산 게 나중에 구형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몇 명이 이렇게 눈이 똑같아져 가고, 같은 집이니? 그럼 네, 그러고 이제. 실제 그랬대요. 그래서 몇 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서 엄마도 했다고 막 이제. 이건 뭐냐면요. A형하고 B형을 다 이렇게 허용한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산점 아까 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학을 A형, B형 다 보게 하면 B형이 어려운 거잖아요. 얘네한테 몇 퍼센트 주느냐. 근데 가산점도 뭐 한 5% 정도 가산점 준다 그러면 뒤집혀요. 그러니까 가산점의 퍼센트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요. 1학년하고 2학년 때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진로 탐색을 많이 합니다. 이걸 언제 하죠? 창체 시간에 주로 해요. 창체 들어보셨죠? 창체가 4가지 영역이 있는 건 아시죠? 진로, 자율 진로, 뭐 있죠? 저희도 이렇게 하나씩 하면 잘 안 되니까 자동봉진 그러거든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그럼 진로활동 시간에 이런 거 많이 해요. 뭐 표준화 검사도 하고, 이 검사는 많이 해보면 좋죠. 무료로 해주는 데도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심리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직업검, 뭐 어느 쪽으로 애가 하는 게 나은가,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하면서 점점 이제, 아, 나는 어디 가고 싶다는 거 애들이 막 찾게 돼요. 그런 걸 찾아보는 시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대략적인 목표가 정해졌을 때, 아, 나는 이 과목이라든가 이런 교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 정해서 이제 그 설계를 해나간다는 거죠. 이런 걸 다 모아서 하는 건데, 언제까지 끝내야 될까요? 고2까지. 고3에 가서 이거 하는 건 어려워요.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고2까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학에서 조금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제가 한 50분 정도까지 해서 끝낼 건데요. 학교 시험이 대학 입시다.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실제 이래요. 고등학교에서 보는 모든 시험은 대학 입시라고 생각하십시오. 언제부터? 그쵸. 고1, 1학기 중간고사부터. 근데 애들이 막 좌절에 빠지죠. 시험 딱 보고 나면. 왜 좌절에 빠질까요? 과목은 뭐 8개 개수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범위가 무지 많아요. 어떤 과목은 뭐 시험 한 번 보는데 책 페이지로 200페이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집중 이수제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1학기에 뭐 몇 개 과목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과목수 줄어드는데 단위수는 안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4단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고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100점은 그냥 100점이죠. 근데 고등학교는 100점이 될 수도 있고 400점이 될 수도 있고 600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수업 6시간 들으면 6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학교에 전 과목을 다 환산했을 때 내신 좋았던 애가 고등학교 때 툭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국영수 못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못하면. 그럼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국영수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특목고를 간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전 과목을 다 해야 되고 뭐 활동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저희 주변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서 용의 내고 들어간 아이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준비를 하면 되고 그게 안 되면 지가 일단 공부하는 과정을 쭉 하는데 국영수라도 열심히 하게 해놓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기초를 많이 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과목이 뭐라 그랬죠? 수학. 수학을 지우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있는 대학들 다 지우셔야 돼요. 그 대학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특히 인문계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아이는 인문계 갈 거니까 수학 못하면 돼요. 그럼 대학은 가요. 근데 원하는 대학은 못 갈 거예요. 원하는 대학.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애가 국어 좋아하니까 뭐 연대 국문과 갔으면 좋겠다. 그럼 연대 국문과 가면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는 수학 공부 안 해도 되죠. 들어가려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를 가도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누가 출제하죠?
이제 이거 공부할 때 되면 학원에 가서 막 해요. 이제 학원에서 출제 경영 분석해준다. 기출문제 가지고 한다.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방법을 잘하셔야 돼요. 방법. 제일 바보 같은 애가 어떤 애냐. 기출문제와 답만 공부하는 애 있죠. 빵점이 지름길이에요. 똑같이 내요, 안 내요? 내면 선생님 이것도 아까 제가 외부상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똑같아요. 같은 문제 출제하면은 요즘 애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학교에다 얘기하라고 교육청에다만 얘기해요. 그럼 그 문제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예전에 냈던 문제 갖고 계셔요. 컴퓨터 폴더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건 되는 거예요. 아, 문제를 몇 회 쭉 보니까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죠. 아, 여기는 중요하니까 꼭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하고 이해를 해놓으면 문제 달라져도 풀 수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EBS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교과서보다 더 필수가 EBS라고 얘기하죠. EBS에서 뭐 몇 % 낸다고 맨날 얘기하니까요. 그럼 애들 EBS 공부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애들 많아요. 나 10번 봤다. 10번 어떻게 본 거죠? 문제 답 이렇게 10번 본 애는 시험 보고 딱 나왔을 때는 무지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답을 어떻게 쓰냐면요. 자기가 기억했던 내용을 가지고 답을 그냥 써요. 근데 명색이 수능인데 그대로 냅니까? 변형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는 쓸 수 있겠죠. 근데 변형을 하는데 한 번 변형하면 애들은 조금 어렵다고 하고 두 번 변형하면 EBS에서 안 나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부에서 냈다고 얘기하고 애들은 안 나왔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다 변형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문제 풀면서 아 이건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그 문제 내용이나 이런 걸 다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한다고 막 이렇게 책 산더미 같이 써놓고 나 10번 봤으니까 대학 가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기를 놓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 찾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왜 맞고 얘는 왜 틀리는지 그런 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이해하잖아요. 그럼 문제 바뀌어도 풀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아셨죠? 근데 나쁜 건 아닌데 그대로 내지는 않는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국영수. 그리고 저 수학 선생님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몇 번 얘기했으니까. 뭘 포기하면 안 돼요? 수학 포기하면 그 순간 머릿속에 있는 대학 바로 지우기.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얘기했죠. 제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제일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독서. 독서를 잘하면 전과목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모두 잘할 수 있다. 논술도 잘해요. 논술이 아름다운 글쓰기가 아닌 건 이제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제시문 주고 제시문의 내용이 뭔지 요약해서 답 쓰는 게 뭐 1번. 제시문 2개 주고 비교해서 차이점을 쓰든가 네 생각을 써봐라 하는 게 그 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력이 높아야 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독서기록장. 그래도 독서기록장은 많은 학교가 있고 저희 학교는 전교생 다 주거든요. 근데 다 주면 잘 활용하는 애들이 일부 있어요. 걔네가 입사로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 애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죠. 이사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 이사가 어떤 이사냐면요. 자기 자리 바꾸면 이사예요. 그렇더라고요. 아까 비교과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드렸죠. 뭐 잘하라고요? 학교생활 충실히 하기. 학교생활 충실히 해서 그게 다 기록에 남으면 그 누적 결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적 결과. 이건 다 거기 있을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진로 결정하자. 조기에. 왜 그럴까요? 아니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해서 그걸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데 휙 바꾸면 기회 없죠. 애들이 많이 바꾸는 게 이래요. 이제 쭉 바꾸는 과정에서 아까 수학을 할까 안 할까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뭘 하냐면은 자연계 학생 예를 들어서 자연계 기준으로 하면 수학 B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난 B에서 A로 갈까? 그럼 그 순간 많은 대학도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포기하면 이렇게 기회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그나마 A라도 하면 나은데 난 수학 안 하면 안 될까?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줄어드는 거고.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해요. 특히 언제부터 그러냐면 내신. 아까 1학년 시험 보면 되게 어렵다고 했죠.
그럼 시험 한두 번 보면은, 아, 내신 중요하지도 않다니까. 나 내신은 안 해. 수능만 올인할 거야. 근데 내신 포기한 애는 수능도 올인 안 해요. 그것도 바로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는 개수를 줄이면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안 되니까 엄마 나 예체능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럼 부모님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재능 없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옛날에 미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그 미술하는 그 학교들 있잖아요. 그 인원이 미대 인원보다 더 많다. 그럼 일반고 애들이 쉬울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애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갑자기 가는 애들은 학원에서 다 된다고 얘기해요. 왜죠? 우수고객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면 너 학교 성적 나빠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와라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특히 이것도 안 돼요. 인문계 하다가 자연계 간다 그러면 방향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농담으로 이제 전과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인문계 가려고 했다 자연계로 가는데 친구 하나 찾아서 이렇게 반하고 그대로 바꿨어요. 그 반에 그 자리로 가고 책도 바꾸고 담임도 바뀌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 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핵심이 아닐까요? 성적은 시간과 노력에 비례한다. 아주 평범한 말인데 저게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보고 듣는 공부에서 스스로 하는 공부로 이게 이제 누구 말하냐면 인간 공부하는 애들 있죠. 수학을 제일 못하는 애들 특징이 누구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말하면 또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수학책을 펼쳐요. 딱 놓고 펜 잡고 투시하는 애 있죠. 수학책이 뚫어지라고 막 구멍 날 정도로. 근데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손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수학을 진짜 잘하는 애도 2, 3일 안 풀다가 또 풀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돼요. 뭐 1시간 공부하던 걸 30분 공부한다는 거 이렇게 좀 줄이는 건 되겠죠. 근데 아예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수학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인강도 막 들으면서 뭐 컴퓨터 화면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런 애들 있죠. 그리고 엄마가 들으라고 하니까 내용 이해도 못하는 게 막 배속을 늘리죠, 이제. 2배속, 3배속으로 막 초고속으로 늘려가지고 막 찌직 소리 나게 듣고 다 들었다고. 근데 그거보다는 스스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이걸 얘기 많이 하는데 3시부터 7시의 활용이 중요하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3시가 거의 정규 수업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쵸? 그럼 7시면 어떤 시간이냐? 3시부터 7시가 애들이 제일 낭비하기 쉬운 시간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해 가시죠?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뭐 집에 간다 그러면 집에 일단 가면 애들은 편하니까 옷 다 벗고 소파가 보이니까 눕고 냉장고 보이니까 열어서 먹고 졸리니까 자고. 그럼 되게 빨리 시간 지나가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2-3시간만 잘 활용해도 1년, 2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의 특징이 또 이래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쉽고 아는 내용인데도 끝까지 걔네가 수업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한다고 하면서 건방진 애들이 있죠. 아니 저거 아니까 안 들어. 그런 애들은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서울대 가는 애들의 특징을 보니까 수업 시간에 모든 과목 꾸준히 듣더라고요. 근데 알아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두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시건방을 떨면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 활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결론인데요. 이건 뭐 이해되시겠죠? 이제 고등학교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여기서 어떤 과목을 얼마나 배운다. 이런 걸 이제 쭉 대략 좀 정리해 본 건데요. 이제 제일 큰 그 기로가 뭐냐. 선택의 기로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근데 저는 그거를 많이 얘기를 애가 그 성향이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성향이 어떤지가. 일단 여기 있는 학교나 뭐 자사고나 이런 데 가면 중학교 때보다 내신 엄청 떨어질 거예요. 당연하겠죠. 근데 떨어졌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공부를 내가 좀 잘한다고 해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애가 여기 가면은 그 대상에서 바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걔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고자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잘하는 애가 모였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서 따라가고 그러면 대학 가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버틸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소심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걔는 거기서 끝나니까 그런 애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실제 그렇잖아요. 100명 있을 때 그 100명을 모두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되게 요즘에 그런 경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사고 갔다가 아니면 일반고 갔다 자사고로 옮기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옮겼을 때 과연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도 보면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뭘 하고 막 팀 짜듯이 막 많이 하죠. 학교에서도 프로그램 할 때 팀 짜서 많이 하겠죠. 근데 휙 간 애가 쉽게 적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저기 뭐 자사고로 가서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받고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사고 갔다가 일반계로 온다 그러면 애들한테 욕 많이 먹어요. 저 내신 따러 왔다고. 근데 대학에서 사정관님들이 평가할 때도 학교군을 옮기면 이게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교로 전학 갔다 그러면요. 이게 어느 학교군인지 알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 왜 갔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문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교육과정에서의 차이가 일반고 쪽으로 갈수록 이거 꼭 배워야 된다고 하는 필수가 많아요. 그러면 국영수를 배우는데 한계가 있겠죠. 자사고나 특목고는 그게 적으니까 이제 뭐 저희가 표현할 때는 걔네들은 국영수 장애자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2배 배우는 학교들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전문교과라고 해서 외고에 가면은 뭐 중국어에 관계된 단위수 많이 배워야 되죠. 근데 실제로 그거 안 하는 학교 많아요. 다 뭐 하죠? 좌습시키고 국영수하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하다 걸리면 이제 문제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냐보다 애가 어떤 성향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아이가 이제 그 연대 들어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 1학년 때 저하고 상담했을 때 학교 안 다닌다고 맨날 그러고 전학 간다고 했었던 아이인데 외고 떨어지고 온 애예요. 대일외고 떨어지고 오는데 그 친구 중에 대일외고 들어간 애가 이제 재수하고 막 그랬는데 걔하고 둘이 비교하면서 나중에 이제 졸업 이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황에 됐으면 자기도 공부 못하고 그랬을 것 같다고. 그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에 되게 소심하고 이런데 성적이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추락했는데 그거 극복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그래서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밖에서 뭐 그 학교는 어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악소문을 한번 내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퍼지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학교에 다니는 애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들려오는 풍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학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잘 이제 보시고 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요. 진하게 관계되는 게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까요? 애들. 이건 들려오는 풍문이 아니고 그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가까우면 좋아요. 애들이요. 고3 때 좋아요. 고3 때.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왜 힘들어할까요?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면 무지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게 저는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얘기했더니 가서 혼자 살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부러워요. 사실은 걔네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가끔 이제 급식차 때문에 옆에 있는 쪽문을 열 때가 있는데 걔네들이 그때 탈출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3학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자습할 때 먹기 싫으면 집에 가서 밥 먹고도 오고.
그러니까 일단 지치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을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 기대를 가지고 애한테 격려해 주는 건 좋겠죠. 근데 성적을 보면서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특히 누가? 여기 나올 텐데 7번에 아버지가 과거 기억을 잊어야 됩니다. 관심 안 갖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대학 얘기하면 그것도 대학이야 이러면은 이제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사례가 이제 동국대학교 사례 들었던 건데 요즘 애들은 동국대학교 그러면 엄청 좋아하고 갔으면 잘 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안 그래요. 그것도 대학이냐고. 대학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가능하게 하려면 성적을 아빠한테 미리 다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빠도 마음속에 우리 애가 아, 이 정도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시켜드려야 돼요. 저거 아니면 나중에 집에 큰 문제 되잖아요. 근데 애들도 안 갖다 주죠, 집에. 근데 아는 방법이 있는 건 아시죠? 제가 늘 저희 학교 부모님들은 이제 얘기하면 또 웃으실 텐데 가방통신문 아시죠? 가정통신문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근데 걔 가방에 있으면 엄청 착한 아이예요. 보통 요즘 애들이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다 패스해요. 10명 거 주면 그 중에 받는 애 뭐 서너 명, 나머지는 그냥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없이 어디다 많이 올리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학기 초에 뭐 학부모회나 이런 데 가면 1년 일정 나오잖아요. 그게 요즘에는 컴퓨터 나이스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다 감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 서비스 받으면 다 성적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뭐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9번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잘못된 공부 습관, 누적 학습량 부족, 뭐 자기주도 학습 부족. 스스로 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진짜 적당한 관리가 필요한데 요즘에 여기는 안 썼는데 남학생들이 대학을 잘 못 갔다. 그랬을 때 반 이상의 원인은 너 그것 때문에 못 갔다고 엄마하고 싸우는 게 있어요. 뭘까요? 게임이죠, 게임. 이거 통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협을 잘 하셔야 돼요, 타협을. 완전 통제는 안 되잖아요. 완전 통제가 됩니까? 나가면 자유로운데. 그리고 이제 나가면 자유롭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도서실 가서 공부한다, 사설 가서 공부한다. 어휴, 학생과 학부모의 모두 행복입니다. 엄마는 우리 애가 공부하고 있겠지? 기대로 행복. 학생은 감시에서 벗어났다 행복. 근데 애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많죠. 도서실 건물 가보세요. 구조가 어떻죠? 도서실만 있는 거 아니죠. 뭐 있죠? PC방 있고 뭐 1층에 편의점 있고 다 되잖아요. 편의점에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돈 안 주면 뭐로 사 먹어요? 버스카드. 애가 버스 하루에 10,000원 이상 타죠. 시외버스도 아닌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끔은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맨날 가면 이제 감시하고 싸우니까 그냥 가면 또 뭐하니까 이렇게 먹을 거라도 들고. 그럼 아, 우리 엄마나 아빠가 올 수 있다는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는 있어요. 가끔 올 수 있다. 그럼 조심하겠죠. 이건 경험담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우리 애가 욕할 텐데. 전화하고 했는데 애가 약간 목소리가 자신 없어가지고 아, 이게 같구나. 걔가 어디 가는지 알았거든요. PC방. 근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모든 애들이 다 저 쳐다봤어요. 지 아빠 온 줄 알고. 아, 실제 그래요. 실제로. 근데 웃으셨는데 여학생은 아, 똑같죠. 공평하죠. 기회는. 드라마. TV 드라마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좀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 맨날 보고 케이블까지로 재방송까지 보고 감정 표현도 해요. 애들이. 그게 선을 잘 그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공부하고 하는 거는 한 번,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복은 있을 거예요. 기복이 있을 때 기복을 작게 해주는 게 작게 하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이지 공부를 해주는 게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복이 있을 때 내려가면 애들의 그 표현도 격해질 거예요. 그
그때 이렇게 잘 어긋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 일단 건강관리 잘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 개념이 없다. 근데 얘기해보면 개념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가 가능성 있는 걸 그래도 좀 찾아서 그쪽으로 밀어주시면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